가자. 푸틴의 그림자 함대는 더 이상 안전한 통로가 없습니다. 팔림만에서 영국 해역까지, 지브롤터에서 스웨즈까지의 경로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이번 사냥 시즌 동안 완전한 그림자 함대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프랑스는 1월 22일 아침에 지브롤터에서 스웨즈까지의 러시아 에너지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경고 사격도 비난의 외교적 서한도 없이 직접 개입하고 압류했습니다. 수십만 배럴의 밀수된 석유를 실은 거대한 러시아 유조선이 프랑스 특공대의 새벽 급습으로 국제 해역에서 포위되었습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도 허위 문서로 숨겨진 러시아 선박을 압류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금속을 실은 거대한 러시아 선박을 항구에 묶어 모스크바의 수출 동맥을 차단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힘을 합쳐 지중해를 러시아 유령선에 폐쇄했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도 숨을 한 구도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던 1,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사건의 군사적 측면은 나토의 해양 교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1월 22일 새벽 지중해로 가는 전략적 관문인 지브롤터 해안에서 일어난 일은 일반적인 해안 경비대 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계획된 해군 억제 작전이었습니다. 최적이 된 선박 MT 그린치는 서류상 코모로스 제도의 깃발을 단 무해한 상업용 유조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의 운명은 지브롤터에 들어가기 며칠 전 영국 왕립 해군 함정 HMS 대거의 레이더에 포착되면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신호정보, 즉 SIGINT는 이 선박이 무르만스크에서 접재한 85만 배럴의 원유의 진정한 출처를 숨기기 위해 수행한 디지털 조작을 초 단위로 기록했다. 그 배는 AIS 송신기를 끄고 항해하여 흔적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위성 기반 감시 네트워크에는 이것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았습니다. 프랑스 해군에서 출발한 헬리콥터와 바다에서 접근하는 전술보트는 국제법의 회색 지대가 아닌 제재 위반과 허위 국기 개항 혐의로 직접적으로 그 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공대가 배에 탑승했을 때 맞닥뜨린 장면은 섀도우 함대의 심각한 상태를 요약했습니다. 방치된 장비, 당황한 러시아와 외국 선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의 진짜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된 가짜 문서가 가득 든 자료였다. 좋아요, 프랑스 해군. 85만 배럴의 석유, 이 양은 시장 가치로 약 6,5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푸틴이 이 돈을 우크라이나 전선의 미사일과 드론을 자금 조달하는 데 사용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현재 크렘린의 금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의 압류 창고에 있습니다. 아마도 운명의 장난으로 그 배의 이름이 MT 그린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으로 프랑스는 러시아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미래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 개입은 그림자 함대의 면책 갑옷을 파괴했습니다. 프랑스가 서쪽 관문을 지키는 동안 이탈리아는 일주일 전 아드리아해에서 훨씬 더 기술적이고 정교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탈리아 재정경찰은 프린디시 항구에서 투발루 국적의 화물선 히시르 레이스를 급습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전쟁의 전선, 금속 전쟁을 폭로했습니다. 러시아에게 금속 수출은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철강, 철, 알루미늄은 모두 수입원이자 러시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쥐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이 배를 멈춤으로써 이탈리아는 러시아의 민간 무역 가면을 드러냈습니다. 작전의 기술적 세부사항은 러시아의 무력함을 증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사이버 범죄 부대가 배에 탑승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선박의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와 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 시스템을 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선장들은 AIS 장치를 끄거나 잘못된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여 배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CDS 시스템은 배의 실제 움직임, 깊이 데이터 및 레이더 반향을 기록합니다. 이탈리아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디지털 지문을 통해 이 배가 2025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 항에 있었고 금지된 화물을 적재한 후 문서를 위조하여 경로를 숨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전략의 심장에 꽂힌 단검입니다.
러시아는 이 선박들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GPS를 꺼도 우리는 선박의 엔진 진동, 위성 이미지 및 디지털 흔적을 통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33,000톤의 금속 화물 압수는 러시아의 연간 400억 달러 금속 수출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전략 지도를 그려보세요. 러시아의 해상무역 생명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은 흑해를 떠나는 선박들의 통로이지만 진정한 출구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대양으로 나가는 두 개의 문은 서쪽의 지브롤터와 동쪽의 수에즈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이 조율된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나토가 지중해에 걸쳐 짜놓은 3,000km의 보이지 않는 벽의 선언입니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협력하여 서쪽 문을 잠갔습니다. 이탈리아는 시칠리아와 아드리아 해협을 장악하여 중앙 지중해를 봉쇄했습니다. 동부 지중해에서는 그리스와 미국이 크레타에 주둔하여 러시아 선박의 기동 공간을 좁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의 65%가 아시아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 통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달트해는 이미 나토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북극해 항로는 여름철에만 부분적으로 열려 있으며 물류적으로 불충분합니다. 남은 유일한 선택은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정을 15일에서 20일 연장하고 연료 비용을 2배로 늘리며 녹슨 그림자 유조선이 해양 폭풍에 휘말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마크롱과 멜론이 정부는 지중해를 러시아 선박의 출입 금지 구역으로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 전략은 지리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 선박은 지중해에 들어가면 더 이상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느 해군 함정이 그들을 멈출지 두려워하며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나아갑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물류의 완전한 혼란과 교착 상태를 초래합니다. 지중해의 이 봉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북방울을 아우르는 대규모 협공작전의 남쪽 부분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프랑스가 공격적인 교리를 지중해뿐만 아니라 발트해와 북해에서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이후로 프랑스와 영국 해군은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러시아 선박을 끊임없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영국 해협 면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보라카이 습격 사건이 이 새로운 시대의 첫 신호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오늘 전면 시행이 진행 중입니다. 북쪽에서는 러시아의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로가 항구에서 출발한 에너지 선적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가 형성한 발트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발트해는 러시아의 출부 경로가 아닌 감시 터널로 변했습니다. 독일이 지난주 자국 영해에서 수상한 유조선을 돌려보내고 영국이 544척의 선박에 직접 제재를 가해 항해 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며 미국의 배서양에서의 마리나라 작전은 모두 러시아의 해상 무역을 전 세계적으로 붕괴시키려는 반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쪽의 얼음바다, 서쪽의 나토 함대, 남쪽의 지중해 블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해상 봉쇄의 경제적 비용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 보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예를 들어 석유, 가스 및 파생 상품은 연간 90억에서 1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돈은 크렘린의 연방 예산에 증축입니다. 이는 전쟁의 일일 비용, 군인들의 급여, 방위 산업 및 사회 지원을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중해에서 배가 멈출 때마다 러시아 석유 운송의 위험 비용이 시장에서 즉시 상승합니다. 보험 회사들은 러시아 선박을 보장하기를 거부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배는 신뢰할 수 있는 항구에 정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 50%에 달하는 엄청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증가된 비용은 러시아의 이윤폭을 직접적으로 줄입니다. 더 나쁜 것은 러시아의 고객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이 상황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배는 위험합니다.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석유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매자들은 러시아에게 배럴당 15달러에서 20달러의 추가 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러시아 석유는 푸틴에게 손실 수준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수익 손실은 러시아 국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루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 자금 조달과 국민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시중에 멈춰선 그 유조선들은 사실상 모스크바의 경제적 안정의 핵심입니다. 아마도 위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이며 이제 서방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판매하십시오. 젤렌스키는 매우 비판적인 성명으로 그린치 작전을 환영했습니다. 선박을 압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유조선들이 운반하는 석유를 압류하고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들이 현재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압수한 85만 배럴의 석유와 3만 3천 톤의 금속을 경매에 붙여 그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이나 무기 구매에 사용한다면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아이러니가 될 것입니다. 푸틴의 석유는 팔려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총알과 드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해양법 전쟁 개념의 정점입니다. 이 모델의 성공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까지도 고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서방 항구에 접근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사격하고 납포하여 판매하는 전략은 더 이상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중해에서 현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크렘린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력감과 비효율성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프랑스를 해적 행위로 비난하고 가장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중해는 나토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위협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철의 의지에 부딪혀 사라집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찰 사건이나 관세 밀수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21세기의 에너지 강국이라는 주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푸틴의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유럽의 수도 폭지를 잠그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제 유럽은 당신의 배를 묶어두겠다라고 말하며 푸틴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러시아는 전략적 함정에 빠졌습니다. 에너지를 팔 수 없는 러시아는 군대를 먹일 수 없습니다. 군대를 먹일 수 없는 러시아는 점령한 영토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중해 봉쇄는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탄약이 부족하고 탱크에 연료를 보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연합은 러시아를 글로벌 해상 무역에서 구립시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와 인구는 그러한 광범위한 고립을 견딜 수 있도록 부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그 순간까지 크렘린은 서방의 제재를 단지 서류상의 관료적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1월 22일 아침 지중해의 짙은 푸른 바다에서 그들은 서류가 아닌 강철 갑옷과 포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르세유와 프린디시에 묶여있는 그 배들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러시아 제국의 오만함과 규칙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의 침몰을 기념하는 기념비들입니다. 그 거대한 110억 달러 에너지 파이프라인은 폐쇄되었고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비전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 자원은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하는 무기로 변하고 있다. 푸틴의 바다는 끝났다. 대양은 닫혔고 지중해는 그림자 함대의 묘지로 역사에 남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